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성 대표인데요.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 참 이제 굉장히 안지가 오래되신 분 한 분 모셨어요. 근데 사무실에 오랜만에 놀러 오셨는데 또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것도 또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같이 찍게 된 우리 이종현 대표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현입니다. 네. 지식산업센터를 네. 처음 경험하게 된 분하고 같이 네.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서 네. 굉장히 영광스럽고 네.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게 해드려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랑 맨 처음에 만난 때가 몇 년도죠? 약 9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약 2013년인가 2년인가 2012년 같은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네, 네. 2012년도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대선 디폴리스 그때 분양을 하고 있을 때요. 분양 대행사로 있을 때 대선 디폴리스 바로 옆에 보면 대륙 5차 있습니다. 6차죠, 6차. 네, 대륙 6차. 그 건물에서 그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고 그 대선 디폴리스의 관계자분 중에 아쉬운 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직장인이나 일반 개인이 투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의 소개로 대성 디폴리스를 투자를 하게 되는 생각을 해보게 됐었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맨 처음에 대성 디폴리스의 가장 작은 호실 5호 전용 25평, 네, 전용 분양으로 약 50평 정도. 네, 그때는 전용 25평이 제일 작은 호실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건물에서 25평이 제일 작은 건물이었고 거의 대부분 전용 면적으로 30평, 40평 이 정도 구조대가 됐는데 작은 호실이었고 전체 외형이 작았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때 그때 분양가가 한 분양가가 평당 58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랬었나요? 네, 50평이니까 대략 3억이 조금 못 됐던 것 같습니다. 2억 8, 9천? 2억 8, 9천? 네, 부가세 포함해서. 그거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매도했습니다. 몇 년도에 매도하셨어요? 약 한 4년 정도 있다가 4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분양 후 4년이 아니고 네. 그 등기 후 4년. 등기 후 4년? 네, 그 정도 있다가 매도를 했죠. 등기 후 4년. 네, 매도할 때는 금액이 평당 한 어느 정도 받으셨나요? 740만 원 정도? 740만 원 정도? 예. 그 사이에 이제 임대는 계속 받았고. 예. 그런 구조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분이 사무실에 오셨는데 제가 왜 사실은 이 영상을 켜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제 이분의 케이스는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어요, 사실은. 직장인이었고 직장인이 다니면서 어떤 재테크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던 부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분이 저와 같이 이런 지식산업센터 관련 업에 계세요. 이제 어떤 영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왜 이런 사례를 연락을 드리냐면 그냥 지금 생각해보세요, 대표님. 대표님이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면서 예전에 직장인이 있을 때 하고 나와갖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업무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의 차이가 뭐라고 봐요?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분양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 투자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9년 전에는 이제 첫 걸음 단계였고 그 후로도 이제 자본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매입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박 대표님한테 이거를 일일이 다 상의를 하지 않았지만 네. 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꽤 되지만은 그 수를 다 밝히기는 어렵고 밝혀보세요 한번. 대충 몇 개 갖고 계신지.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다 세진 않는데 지난번에 세었을 때 한 17개 정도 있더라고요. 지산만? 아니요, 지산 플러스 이제 사무실. 지산하고 비슷한 구조의 사무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뭐 등기된 거랑 그 다음에 분양권 상태에 있는 거랑 합쳤을 때 한 17개 정도 쓰는데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첫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어떤 로직에 의해서 흘러가고 이런 거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 한 번을 해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는 거구나. 그리고 주택과 달리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해도 지장이 없겠구나. 이런 그런 부분이 많이 사실은 했어요.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려고 하시는 입장의 사람들에다 봤을 때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주거는 한계가 있고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한 끝도 없이 계속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 부분은 거기서는 아직까지는 자유롭고 또 은행적인 부분도 사실은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취득 단계에서는 전부 다 기업으로 보는 접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또 가능했던 부분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저는 크다고 봤고 이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제가 이 영상을 이분하고 여기 와서 지금 막 찍고 지금 대본 없이 찍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사실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면은 굉장히 아파트 다니시는 분들이 임장도 다니시고 굉장히 바쁘셔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바쁘신 분인지 모릅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근데 그 정도의 노력이라면 정말 지식산업센터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렇게 대표님처럼 이제 전업 투자로 나서고 이쪽 분양 쪽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좋은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좋은 물건을 먼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장점 아닐까요? 그것도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제가 9년 전에 직장 다녔을 때 뭐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디 사회에서 좀 이렇게 그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대해주지 않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만의 일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제 이쪽으로 온 면도 있죠. 이제 실제로 이제 와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월세도 받아보고 시세차익도 나와서 팔아보고 네. 분양권도 사서 프리미엄도 받고 팔아보고 이렇게 해본 결과 이제 과거에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해보셨고 지금 이 현업도 이것도 해보셨잖아요. 네. 해본 결과의 비교는 어떤가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그 물건, 도소매라든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차익을 남겨서 이렇게 그거를 뭐 직원들이라든가 사장님과 쉐어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업종에 있다 보면은 이제 자기 사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생겼을 때 그거를 그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구조가 약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합계를 냈을 때 사장님한테 월급을 받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매출을 일으킨 수익이 다 자기한테 돌아왔을 때 그게 훨씬 더 크지 않나 하는 면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 있고. 그렇습니다. 출퇴근에 대한 뭐 제한 시간이 빡빡하지 않고요.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렇죠. 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늘 항상 저 혼자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또 이렇게 실제 투자를 하고 현업에서 움직여보고 부동산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또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하고 또 좀 비슷한 부분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는 좀 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의 선배로 봤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아예 이쪽 업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전문가니까 저는 제외를 하더라도 투자자의 선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제 유튜브를 보는 이제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뭘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 저는 자기만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추첨하는 물건을 좋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에 대한 기준이 그 자기만이 기준이 없다 보면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일수록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거를 자기만의 기준을 그러니까 빨리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몇 가지를 잡아서 그거를 현장에다 도입을 해서 자 이게 좋은 현장인가 좋으면 얼만큼 좋은 현장인가 이런 기준을 잡아가는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물론 이제 늘 얘기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영상을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2019년, 20년, 21년 제가 올해 8월 9일이 2년이었습니다. 만 2년. 아. 만 2년 게 횟수로 지금 3년 하고 있는데 영상이 이제 사람들은 뭐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600개 정도 됩니다, 사실. 와. 굉장히 사실 많은 가이드라인을 사실은 영상을 통해서 줬어요. 근데 사람들 늘 급하지.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영상 하나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도 이제 저는
늘 찍어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별스럽지 않게 찍었을 수 있지만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얘기를 하면 그럼 결과는 뭐냐? 결과는 뭘 투자를 해야 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다급해요 지금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투자했냐고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 결과적으로는 목적은 그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리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전체적인 거를 다 알고 스터디를 좀 하고 판단을 하면 향후적으로라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게 갈 수 있는데 당장 급한 거죠. 그게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급격하게 또 올라가니까 네. 야 누가 돈 벌었다더라, 누가 해서 얼마 받았다더라, 어땠다더라 네. 이런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네. 더더군다나 얼만큼 또 SNS나 이런 것들이 빨라서 네. 파급 효과가 얼마나 빨라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사람들을 초조하고 급하고 다급하게 만드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찾아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세상 일이. 네. 좀 이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고 늘 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럼 이제 대표님이 길지 않은 세월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투자를 들어갔다 나왔다, 그 다음에 뭐 등기 치고 월세도 받고 네. 뭐 이러면서 네. 이제 최근에 보이는 현장 중에는 좀 눈여겨볼 만한 현장이 혹시 있던가요? 어떻게 봐요?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저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요즘 이제 현장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현장은 굉장히 현장의 규모가 커서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 현장이 있고 어떤 현장은 그 규모 사이즈가 작고 또는 외진데에 있어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에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주목을 받는 곳에 있는 현장은 누가 와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이미 SNS에서 그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금방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작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애써서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장단점이 또 있어요. 그 소문이 많이 난 현장은 일단 시행사에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시행사에서 그 가격을 이미 자기들이 한껏 부풀려서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먹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확실히 업에서 좀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파악할 수 있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맥락하고 비슷하게 사실 영상을 하나 준비하려고도 했는데 사실 여기 가산동이잖아요 지금. 네. 가산동 여기 바로 옆에 대륙 22차고 1단지 최근에 분양했던 거 어디였어요? 1단지에 해피랜드 부지 예. 그 아티스트 포럼 네, 네, 네. 아마 여러분 투자자들 중에서 봐보세요. 가산 디젤 단지 여기하고 바로 붙어있는 바로 여기 옆에 부지예요. 제 사무실 바로 옆에 대륙 22차하고 고르동 1단지에 있는 아티스트 포럼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영업사원들이 몰려있는 곳에만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여기는 많은 영업사원이 몰리지 않고 정리가 되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물건이 사실 더 좋다고도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 사람의 구전에 의해서 나오는 현장들을 너무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투자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많이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앞으로는 더 그래도 또 꾸준히 또 투자하시고 또 그러실 생각이시죠? 실탄이 계속 있으면은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고 네. 실탄이 있으면은 어딘가를 투자할 곳을 찾게 되는 그런 게 버릇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네.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네. 돈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죠. 물론 뭐 다른 투자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나 토지 네. 이런 거를 뭐 보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그 맨날 밥 먹고 바라보는 곳이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어디가 장점 단점을 좀 더 알게 돼서 이쪽에서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죠. 아무래도 사실은 뭐 잘 산 지식산업센터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예전에 산 지식산업센터 하면은 사실 어지간한 아파트보다도 낫죠. 안정적인 월세 나오지 가격 올라갔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보다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파트는 이제 그 주거 시설로서 이 사실은 수요층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개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개를 살 때 좀 똘똘한 걸 사서 차익도 많이 남기고 우리 가족이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이런 효과를 넣을 수가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아파트를 여러 개를 산다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뭐 숫자의 제한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선별해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전에 사놨던 지식산업센터로 따지고 보면은 참 훌륭한 물건들 많잖아요. 이미 뭐 시세 대비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또 월세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네. 네, 참 훌륭한 물건들. 과거의 물건과 지금 물건의 차이점은 그 월세 수익률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월세 수익률이 과거에는 뭐 5%, 6%, 7% 자기 자본으로만 그렇죠. 해서 그렇죠. 예. 그래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 뭐 4%, 예. 뭐 위아래로 이렇게 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때 투자했을 때, 대선 거 했을 때, 3억 아까 했을 때, 그거 월세 얼마 받았죠? 그때 한 150, 160만 원. 160 받았나요? 예. 160만 원? 예. 3억짜리에 160만 원?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수익률로 했을 때 5%가 조금 넘는 상태. 대출을 하게 되면 15%가 조금 넘는 상태. 뭐 그런 정도죠.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 물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랬죠. 일반 사람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었죠. 이야기하면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관심을 갖는 정도, 안 갖는 정도가 아니라 뭐 그게 뭐냐라고 그랬죠. 그런 걸 왜 하냐고. 사기로 봤어요, 사기. 네, 네. 저는 우리 박 대표님이 네, 네. 그때 저한테 네. 애써 시간 들여서 설명을 길게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저는 이제 그 로직을 사실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네. 저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한테 이제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고 물어봤었어요. 네. 물어봐가지고 내가 그때 한 1억 정도 있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럼 2개를 사라고 그때 그랬어요. 네. 이놈이 사기꾼이 맞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네. 이 사람 말이 맞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문정동 가서도 그랬거든요. 똑같이. 제가 웬만하면 대출을 받아라. 그 다음에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진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 자금을 다 가지고 살라 그랬었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냥 대출을 받고 2개를 사든 3개를 사든 좀 더 사라. 그게 좋다. 근데 이게 참 지금은 시절이 이렇게 돼서 참 받아들이기가 이해가 되지만, 참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이해되지 않는 시장에서 설득을 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이게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설득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한 번 정도 이게 경험을 해본 사람은 설명하고 이게 설득하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참 많이 보편화가 되고 일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정보도 많고 쉽기는 쉬운데, 쉽긴 쉬운데 정작 그렇게 선택해서 과거만큼 좋은 물건을 선택하고 선택해 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분별해 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네. 근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참 이렇게 허황된 얘기도 많고 좀 거짓말도 많고, 사실 보면 그런 들이 좀 많은데, 사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분별해 내기가 쉽지 않죠. 봐보세요. 대표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과거에 일반 사람으로 돌아갔다고 하시면 아까처럼 저를 사기꾼으로 보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을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투철한 기준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기준이 생겼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우리 박 대표님 같이 경험이 많고 전문가 이렇게 레벨에 올라선 분들의 의견도 듣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제가 저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는 저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시장 가격이란 거는 여러 사람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격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그게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저는.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예측을 하고 뭐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많이 안다고 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보면 대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 되어가는 세상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해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는 게 맞는 시장인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은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에게는 어떤 또 유익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이고, 저는 제가 투자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쟤는 뭐 지가 뭐 그렇다고 거짓말 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예 이쪽으로 전업을 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본인의 부를 일고 가고, 저는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사실은 그 좋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 업에 들어와서 일도 같이 하면서 투자도 하면서 부도 읽으면서 좋은 물건도 가장 먼저 볼 수 있고, 내가 내 물건을 해결할 수 있고, 임대도 맞출 수 있고, 매매도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부동산들보다 나은 거죠. 그 다음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읽고 갈 수 있고, 이런 케이스가 참 여러분들한테는 롤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사실은 제가 오늘 한번 사무실 그냥 편하게 놀러 오셨는데 제가 그냥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